안녕하세요. 올댓독의 독심술사 윤정현입니다. 영국에서 임상동물 행동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물 행동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반려견 문제행동 상담 및 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올댓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생활하다 보니 한국과는 반려견 문화와 문제행동도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책인데요. 한국은 예전에 산책은커녕 계집애만 묶어놓기도 했지만 요즘은 누구나 산책의 중요성을 알 정도로 인식이 많이 달라졌죠. 사실 산책은 반려견과 반려인이 서로 교감하고 신뢰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입니다. 그럼 하루 몇 번이 적당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횟수와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3번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야외 배변하는 개일수록 자주 산책하는 게 좋겠죠? 산책 시간 동안 개가 충분히 탐색하고 다양한 외부 자극을 경험한다면 짧은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국인들은 독워커를 고용할 정도로 하루 3번 정도 꼭 산책을 시키는 게 일상적인데요. 그런데 산책 시 다양한 문제 행동 때문에 힘든 경우가 있어요. 특히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줄 끌기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행동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도 이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한국에서도 줄을 심하게 끄는 개들을 본 적이 많은데 영국에서도 흔합니다. 개는 온 힘을 다해 끌고 가려고 하고 목줄이든 하네스든 개는 쉴 새 없이 앞으로 끌고 거기다 대형견이라면 이게 산책인지 전쟁인지 싶을 정도로 서로 즐거워야 할 반려견과의 산책이 괴로운 시간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석사 논문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2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응답자 2038명 중 38%의 응답자들이 자신의 개가 산책할 때 줄을 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개의 입장에선 사람 옆에서 나란히 걷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배워야 되는 스킬입니다. 같이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 옆에서 보조를 맞춰 걷는 개들도 있지만 모든 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람 옆에서 걷는 게 편안하고 좋은 일이라는 것을 개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습관화될 때까지 반복해야 되죠. 제가 추구하는 산책은 사람과 개 모두 편안한 상태에서 서로 배려하면서 걷고 개 입장에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자극을 모두 경험하고 그런 산책입니다. 마냥 개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가고 노즈워크라고 해서 주구장창 냄새만 맡고 다닌다면 개한테도 좋은 산책일 수 없지만 사람한테도 즐거운 산책이 될 수가 없죠. 제가 늘상 하는 말입니다만 부모가 행복해야만 아이가 행복하고 보호자가 행복해야 반려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산책 또한 보호자와 반려견 모두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어느 한쪽이 마냥 흰색만 한다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욕구불만, 좌절로 번역이 되는데 딱 맞는 단어를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동물행동 클리닉에서는 프러스트레이션을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부정적 감정 상태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하는 자원 또는 대상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강화된 행동에 대한 보상이 중단될 때 등이죠. 쉽게 말하면 음식이나 장난감 등을 가지지 못할 때 부정적 감정 상태입니다. 제 생각엔 우리말로 하면 짜증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데 이 프러스트레이션은 영국의 동물행동 클리닉과 동물행동 전문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감정 요소로 간주가 됩니다. 이 부정적 감정 상태가 지속되면 그리고 반복적으로 쌓이게 되면 돌발적 공격성으로 발전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려견이 줄을 심하게 끈다면 이런 훈련이 도움이 됩니다. 영국에서는 루즈 리쉬 워킹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하네스보다는 일반적인 넥 칼라 또는 헤드 칼라를 권합니다. 하네스를 하게 되면 개는 더 앞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목줄을 불쌍해서 하지 못한다는 보호자도 있는데 줄을 끌지 않으면 목줄을 하거나 하네스를 하거나 개한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루즈리쉬 워킹을 할 동안에는 목줄을 하기를 권장합니다. 루즈리쉬 워킹을 할 동안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인데요. 첫 번째로 개가 앞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목에 가벼운 충격이 느껴지게 손목을 이용해서 탁 하고 치는 것입니다. 그럼 개가 뒤를 돌아보게 되고 다시 옆에서 걸으면 보상과 칭찬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맛있는 간식과 칭찬을 함께 보상해주세요. 습관화가 되면 이 보상도 점차 빈도수를 줄이고 결국엔 보상이 없이도 이 행동을 계속하도록 할 겁니다. 줄을 심하게 끈다면 갑자기 반대로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돌면서 또는 뒤쪽의 개를 보지 말고 개가 옆에 다시 와서 걸으면 왔어? 하는 느낌으로 칭찬과 보상을 해줍니다. 포인트는 내가 일부러 개를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발길을 가는데 개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간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반복하게 되면 개는 옆에 걷는 보호자의 위치와 방향을 확인해가면서 걷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개가 앞서가려 하면 왼발로 개의 앞을 살짝 막아서면서 간식의 방향으로 왼쪽으로 진행합니다. 군대에서 좌로 돌아가 왔습니다. 앞서려고 할 때마다 왼발로 막아서면서 좌로 방향을 바꿔줍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목에 지속적인 압박이 느껴지게 개가 계속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행동이 습관화되고 압박도 둔감해져서 목줄을 하면 캑캑거리면서도 줄을 끌어당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음대로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프러스트레이션이라는 부정적 감정 상태가 계속됩니다. 깁스의 경우는 5번 정도 산책 훈련으로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신호와 보상을 주게 되면 훈련을 시작하자마자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만 습관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개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금방 되거나 늦게 된다고 해서 이 개가 똑똑하거나 멍청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의 교감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이것도 제가 늘상 하는 말인데 Dog training is all about time, patience and consistency. 개 훈련은 시간, 인내심 그리고 일관성이 전부입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히 하면 할 수 있어요. 오늘 한번 시도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나비도 감사합니다. 동해. 안녕해. 나비야, 산책 가자. 나비 어딨어? 응? 나비 나왔어? 나비, 산책 갈까? 안 가?